자, 이제 오늘부터 해서 미적분 원 실력 과정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개념원리 RPM,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교재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막 고득점이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가 많은 교재는 아니긴 해요. 내가. 자, 그래서 이번에는 포인트를 어디에 맞출 거냐면은, 우리가 입문 과정 때에서는 솔직히 문제는 조금 그런 기본적인 거, 교과서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했었고,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교재의 특성상 유형편이 좀 어렵긴 했죠. 이게 근데 얘는 솔직히 유형편에 비교하면은 조금 쉬운 편에 속하지 않을까. 물론 일부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번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한테 공식을 설명해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숙제를 했다라는 가정 하에서 여러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문제 속에 이제 적용을 시키고 풀어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메인 목표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직접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거고,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일일이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들 골라가지고 다 풀어주는 그런 형태의 수업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고 나서 다음 수업 때 와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단 의도예요. 그래서 오케이. 아무래도 근데 신기하지 않냐? 어떻게 여자들만 이렇게 됐지? 아마 저기 한 자리가 더 있었으면 서해가 들어갔을 거야. 그래서 자,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레벨 테스트 공지를 잠깐 해야겠죠? 레벨 테스트 갑자기 시험 범위가 바뀌어가지고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죠? 나도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늘 3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3시 반에 회의를 하면서 심화 A는 레벨 테스트를 그냥 대수랑 미적분 원으로 하시죠 해가지고 시험지가 없는데요? 그럼 만드시면 되겠네요?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시험지를 만들다가 왔어요. 심지어 다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대수 전범위에 이제 미적분 원 전범위로 해가지고 레벨 테스트를 볼 건데, 이 레벨 테스트는 우리들끼리에서 솔직히 이제 레벨을 나누고 하는 건 사실 무의미해요. 왜냐면 여러분 또래에서 미적분 원을 배운 게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서 레벨 테스트 한다는 게 사실 무의미하긴 해요. 그냥 이제 뭐 솔직히 저번에 봤었던 그 중간평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제 상태는 이미 다 확인을 어느 정도 했고, 다들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요.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레벨 테스트는 조금 부담을 좀 덜 가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테스트는 사실 여러분을 위한다기보다는 새롭게 들어올 누군가를 위한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 또래가 이 38에 들어오려고 레벨 테스트를 보고서 들어오겠죠. 근데 그때 그 학생의 수준이 우리 수준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모자라냐 아니면 잘하냐, 그거를 비교하기 위한 이제 조금 뭐랄까 객관적인 용도로서의 시험지다 보니까 일부러 여러분도 못 맞출 만한 것들을 넣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수준에 비해서 너무 쉬운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구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구성은 중간평가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어차피 내가 만드는 거다 보니까 출제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데, 일부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들 몇 가지가 들어가 있을 거다. 근데 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중간평가보다 뭐 성적이 떨어졌네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레벨 테스트에서 만점이 나오면 곤란하거든요. 레벨 테스트의 목적 자체가 만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많이 틀렸다 뭐 했다 해가지고 막 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공식 같은 것과 숙지가 안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가지고 틀리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 틀린 거는 당연한 건데, 이게 누구든지 간에 맞출 수 있는 공식을 알고 있다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게 이제 좀 틀렸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켈러를 맞추기 위한 대비를 하고 오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대수 같은 것도 한지가 조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공식 같은 것들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지 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그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솔직히 함수의 극한인데 웬만한 공식들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라,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것만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는 걸로 해서 오늘 수업은 좀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마지막 타임 때는 오늘 DT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타임 때는 여러분 이제 대수를 복습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 B가 이번에 대수로 중간평가를 봤는데 그 중간평가지를 줄까요? 그게 차라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간평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잘 기억 안 나는 거는 오늘 좀 최대한 질문을 하고 가시고, 그래서 그걸로 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레벨 테스트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걸로 공부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건 제가 쉬는 시간에 좀 여러분 이름표랑 해서 뽑아서 오겠습니다. 자, 함수의 수렴과 발산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할 때 문장으로 이렇게 딱 외우고 했었잖아요, 그쵸? 다들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x가 a가 아니면서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a랑은 달라야 돼. x가 a랑은 다른 상황 속에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x가 a를 향해서 간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 일정한 값 L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으로 그걸 붙였어요.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하나의 고정된 목적지라고 했었어요. 다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목적지가 없어도 안 되고, 그렇죠? 여러 개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방향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정되어 있었을 때, 그때 fx는 l에 수렴한다 라는 거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때 이 l을 뭐라고 하는 거야?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지점이 있어. x는 a에서의 어떤 지점이 있어. 얘는 특정 x가 a로 가고 있을 때의 목적지, 그게 이제 극한값이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아래 이제 기호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우극한 자극한 표시가 없어요. 그냥 x가 a로 갔을 때 fx를 그냥 리미트라 써져 있어. 그래서 는 l 여기까지 해서 써져 있게 되면은 걔는 뭐야?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랑 같은 뜻이에요 라고 했었죠.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죠. 언제? 무한대. 무한대로 갈 때는 수렴하지 않지만은 저 표현을 쓴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다른 표현 방법이 없어서. 근데 a가 무한대가 아닌 상태로 해서 이렇게 인쇄되어 있다라면은 쟤는 극한을 갖는다라는 표현이다 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었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수렴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발산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발산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했어요.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 진동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많았었는데 이젠 아니야. 발산은 그냥 수렴하지 않는 모든 거야. 그럼 수렴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 목적지가 없어도 발산인 거야. 목적지가 여러 개여도 발산인 거야. 무슨 말? 목적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막 움직여. 그것도 발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어도 좀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문제에서 답만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보면은 우극한 자극한. 자, 우극한인 거라는 거는 a 플러스 a보다 큰 쪽에서 다가왔을 때 라는 거죠. a에서 큰 쪽에서 다가왔을 때 그거를 이제 우극한, 마이너스 방향에서 왔을 때 자극한. 이건 뭐 알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존재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이 극한의 존재 조건 이라고 써놓겠습니다. 극한의 존재 조건. 자, 극한의 존재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1번 뭐가 되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이 뭐 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좌극한, 우극한, 존재. 일단 있어야 비교할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게 뭐예요? 그 값이 같으면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요. 이게 극한의 존재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으로 하는 방법도 나야겠죠? 자, 얘는 자, 왼쪽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극한이 수렴했다라는 뜻이야. 저기 인쇄가 됐다라는 얘기는 아이씨. 아! 오케이. 이렇게. 자, 그리고 우면은 뭐야?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습니다. 뭘로 같아요? L이라는 걸로 같아요. 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극한값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들 아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혹시 그거 하고 있어요? 따로 이렇게 개념 정리하고 노트 쓰고 있습니까? 난 썼다. 뭐야? 나머지 9명은? 신입생인가? 나쁜 놈들. 자, 얘는 이제 리미트끼리 했을 때 리미트 좀 이쁘게 쓰자. 이쁘게 쓰자니까. 리미트 이거 리미트 그래서 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플러스는 항상 같습니까? 극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리미트 fx 리미트 gx야. 그러면 fx 더하기 gx도 항상 극한을 가져요. 그래서 더하기는 항상 성립, 빼기도 항상 성립, 곱하기까지도 항상 성립. 그쵸? 그래서 이게 다른 점이야. 곱하기가 된다라는 거. 누구랑 비교했을 때 시그마. 시그마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빼기 가능했어. 근데 곱하기는 상수배에서만 됐었거든. 근데 시그마는 시그마끼리 곱셈은 불가능했지만은 리미트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누기도 가능은 한데 얘는 조건이 붙었어. 어떤 조건이 붙었지? 그렇지.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는 나누기도 괜찮아. 그렇죠? 됐나요? 근데 극한은 문제가 이 개념만으로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었죠. 얘는 수렴을 하기 위한 4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그렇죠? 잠깐 그 따로 정리된 부분이 있나? 여기 있네. 극한값의 계산. 그래서 극한의 수렴하기 위한 4가지 형태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극한 4가지 형태. 그래서 어떤 형태 있는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0분의 0꼴이라고 되어 있어요. 0분의 0꼴. 0분의 0꼴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뭐가 메인 목표야? 0인자를 제거해야 돼요. 근데 이 0인자라는 용어는 정식 명칭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시죠? 자, 0인자. 그러니까 이제 분모와 분자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공통 인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리미트에서 0으로 가는. 그래서 그 0이 되게끔 하는 그 인수들을 위아래에서 각각 찾아줘서 얘네들을 약분해 주는 거야. 분모 분자에서. 그러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약분을 하세요. 그러니까 공통인수 없애주세요 라는 거고, 루트가 있게 되면은 우리 무조건 유리화 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무한대 꼴이 무한대. 자, 무한대 꼴이 무한대. 자, 얘는 우리 뭐부터 하기로 했었죠?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는 거가 1번이었어요. 차수 비교. 자, 그리고 얘가 세 가지로 나뉘었죠.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커요. 그렇죠? 그리고 분모가 분자가 같아요. 차수가. 그리고 분모가 오히려 차수가 작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분모의 차수가 더 커요. 0이 됐어요. 이때는 0. 자, 분모하고 분자가 같았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를 해서 그리고 답을 구하면 됐었습니다. 자, 분자가 더 커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발산. 무한대 이러면 안 됩니다. 방향을 몰라요. 얘가 의무무한대로 발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산이라 적는 거예요. 됐어요? 다 기억납니까? 자,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랑 무한대 곱하기 0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했었죠. 왜냐면은 얘네들은 뭐 최고차항으로 묶든 뭐 유리화를 하든 하게 되면 뭘로 변해? 위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변해요. 얘가 0분의 0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뀌어요. 얘도 결국에는 통분 또는 유리화 하게 되면은 바뀝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고차항을 묶는다, 뭐 분자를 유리화한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그 위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변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하면 돼요.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자,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1, 2번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자, 여기에서는 L은 실수라고 해서 나와 있고 여기는 L이 0이 아닌 실수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얘는 뭐 0이 됐을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야. L이 0일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야. 첫 번째는.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gx가 0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간 상황이야. 근데 분모가 0이 될 수 없는데 0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분자는 반드시 어때야 돼?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를 막지 못하면은 얘는 수렴이든 뭐든 아예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갔을 때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야. 자, 다음 2번을 보게 되면은 얘는 0이 아닌 걸로 해가지고 지금 갔대요. 근데 그때 얘는 뭐라고 했냐면은 분자가 지금 0으로 간 거야. 분자가 0으로 갔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fx가 0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 gx가 0이 아닌 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분자는 0으로 갔거든? 근데 분모는 0이 아닌 걸로 갔어. 2로 갔어.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돼? 0으로 수렴을 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닌이 들어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0이 아닌이라는 저 말이 없었잖아? 그러면은 분자가 0으로 갔다라고 해서 분모가 0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야. 무슨 차인지 이해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주 사소하지만. 그러니까 분자가 0으로 가는 경우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분모가 0으로 갔어. 그럼 걔가 0으로 수렴을 했든 뭘로 수렴했든 수렴을 했기 때문에 분자가 0으로 가야만 했었어. 근데 얘가 만약에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하게 되면은 분자 0으로 갔을 때 분모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0분의 0이 되면서 0인자가 소거될 것이고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차이 이거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 돼? 너무 쉽지? 이 정도는 껌이지?
자, 얘는 수렴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돼 있는 거예요. 수렴을 했다. 그래서 LM 지금 수렴을 한 게 지금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얘는. 자, 여기서 fx가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gx의 함수 그래프가 fx보다 항상 위쪽으로 그려지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요런 식으로 뭐 요렇게 잠깐 닿을 수는 있어. 아니, 이거 좀 그렇다. 요런 식으로 돼가지고 잠깐 닿을 수는 있어. 근데 항상 그 아래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 거야, fx가. 근데 그때 얘가 fx와 gx가 모두 다 어떤 곳으로 수렴을 했대. 근데 우리 수렴은 어떤 지점이 있었죠? x는 a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x는 a를 지정을 할게. 그러면은 gx는 여기서 수렴을 한 거고 fx는 여기서 수렴을 한 거잖아. 그래서 그 수렴한 값 자체가 애초에 함수값 자체와 gx가 더 크기 때문에 수렴하는 역시도 더 위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등호 부분이에요. 등호 부분.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에요, 1번에서 얘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봅시다. 저희 기본 전제 조건에 등호가 없었어요. 얘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수렴한 결과값은 같아질 수도 있어. 얘가 근사값이고 향하는 목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이 다 0을 향해서 가는 건데 gx가 아주 정말 근소하게 조금 위에 있었던 거야. 얘가 그렇지만은 극한값만 비교를 했을 때는 같아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기가 이제 등호가 있든 없든 여기는 뭐 상관없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거. 저게 중요해요. 얘가. 자, 그리고 얘는 샌드위치. 아까 아래 있는 건 샌드위치. fx가 수렴을 한 거랑 gx가 수렴을 한 거가 같아. 그러면 가운데 껴있는 애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샌드위치라고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샌드위치. 위에 빵하고 아래 빵하고 감싸져 있잖아요. 근데 내가 두 개 빵 한 번에 먹으면 안에 거도 먹는 거예요. 여기 주위에 써져 있었네요. 이렇게. gx가 더 크지만은 등호가 없죠 지금. 그렇죠? 그때 둘이 극한값은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놓치기 쉬운 거네요. 얘가 더 크다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더 큰 건 아니다. 이건 왜 그러냐? 같아질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등호의 포인트를 봐야 돼. 등호의 얘가 큰 건 맞아요. 큰 건 맞는데 왜 아닌 거냐면은 등호가 빠져서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등호가 없어서 거짓인 거예요.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놔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말이야, gx가 fx 플러스 1이야. 얘가 무조건 하나가 높아. 얘가. 그치? 그럼 얘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극한값이 같아질 수는 없는 거야. 얘가. 그쵸? 그래서 저런 경우에서는 등호가 빠져도 참이 되겠죠. 그쵸? 자. 오케이. 내가 보고 싶었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친구만 이제 볼 거예요. 이 친구만. 여기에 1-x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얘를 내가 gx라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gx.
자, 저런 친구는 어떻게 풀면 되느냐? gx를 그리시면 돼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예요. gx 됐습니까? 자, 여기가 지금 1이에요. 여기가 1인데 1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오는 거겠죠? 이렇게 1 플러스. 자, 그러면은 x가 1 플러스로 갔을 때 그때 gx는 어디로 가요? 아래 그림 보세요. x 1 플러스로 갔을 때 gx 어디로 가고 있나요? 0 끝이야. 0으로 가는데 어디에서 가고 있어? 아래에서 올라갔잖아. 아래에서. 그럼 0 마이너스예요. 이거 빼먹지 마. 응? 그냥 0으로 쭉 이렇게 오는 거랑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랑 위에서 내려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야. 이거 반드시 써야 돼. 자, 그래서 gx가 0 마이너스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느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갔을 때 f1 마이너스 x라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갔을 때 gx가 0 마이너스로 가잖아. 그래서 gx가 어디로 간다고? 0 마이너스로 간다고. f gx가 이렇게 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서 내가 치환할 거야. gx를 x로 바꿀 거야.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랑 같은 의미가 돼. 됐어요? 그럼 fx 0에서의 좌극한 뭡니까? 0 플러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합성함수의 극한이에요. 합성함수의 극한. 그래서 fgx인 거죠. fgx. 근데 gx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로 받아들여서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굉장히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에요. 극한에는 방향이 있다. 극한 값은 벡터다. 오케이, 이거 푸는 방법 기억나요? 46번. 어떻게 접근하죠? 46번? 응? 내 청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뭐라고? 못 들었어 진짜. 양변을 나눴어. 뭘로 나눴어? 발산한식. 그치,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쵸? 얘를 보고서 발산한식 양변 나누기,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그때 재수학원에서 개발한 편법, 그쵸? 그리고 정식풀이 방법,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알려줬어요. 그래서 재수학원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 무한대로 갔잖아.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해가지고 3 수렴했네? 그치? 그러면 얘는 결국 뭐야? 2fx는 gx라고 하고 문제 풀면 끝난다 그랬어. 그래서 둘이 같다고. 그래서 gx 대신에 2fx에서 넣어버리면 돼. 그럼 여기가 2fx, 여기가 6fx 되는 거니까 얘는 1분의 마이너스 5, 답 마이너스 5예요. 이게 재수학원에서 개발한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fx든 gx든 결국에는 얘가 어떤 값을 해서 수렴을 했다라는 얘기는 둘이 함수식이 매우 비슷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fx랑 gx가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야. 비슷하다는 얘기야. 어차피 상수항 조금의 차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항식 구성은 비슷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같다고 해. 비슷한데 근사값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정석적인 풀이 방법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양변을 fx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여기가 fx 분의 2fx 마이너스 gx는, 근데 이거 3 냅두면 큰일 나는 거야. 3도 뭘로 나눠줘야 돼? 무한대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야? 0대 0.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힌트가 뭐야?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분의 gx, 이게 뭐란 얘기야? 얘가 2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야? 우리 원래 그 주어졌던 식을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fx로 나눠줘. 얘를.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얘는 1 마이너스 fx분의 3gx, 그리고 분자는 3 마이너스 fx분의 g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위에 2 구했던 거 넣어버려.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5야. 이렇게. 근데 결국 답은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정석적인 풀이까지 알려준 이유는 서술형이 나올까봐 그런 것뿐이야. 서술형이 나올까. 서술형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풀면 돼? fx는 gx 하면 돼. 그래서 학교 시험에 얘가 나왔을 때 객관식이면은 그냥 편법으로 풀고, 그게 아닐 때는 이렇게 정석으로 풀어라는 얘기야. 이거 좀 많이 어려운 문제. 이가 극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네. 자, 일단은 기억부터 보자. fx와 gx가 모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fx 더하기 gx의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쵸? 여러분, 우리 대우 명제 기억해요? 대우 기억해요? 대우. p면 q이다의 대우 하면은 not q이면 not p가 되었죠. 기억나죠? 기억이 지금 않는다라고 하니까 얘 대우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 대우로 해버리면은 fx 플러스 gx가 존재하게 되면은, 그쵸? 그러면은 얘는 뭐 해야 돼? fx 와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fx와 gx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를 부정했어요. fx 또는 gx가 극한을 존재해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근데 fx 더하기 gx가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fx 또는 gx 중에 극한이 존재하는 애가 꼭 있어야 될까? 라는 거야. 꼭 있어야 될까? 예를 들어서 fx가 플러스 x제곱이고 gx가 마이너스 x제곱이야. 합하면 0 됐어. 극한 존재하네. 그쵸? 근데 각각은 어때? 하나는 플러스 무한대,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 발생해버리네.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쵸? 그러면 얘 안 되는 거잖아. 얘가. 그럼 기억은 거짓이 되겠네. 자, 그러면은 니은을 볼까? 얘는 fx 더하기 gx와 fx 마이너스 gx가 모두 존재하게 되면 fx 값은 존재한다. 우리 아까 기억나? 극한과 극한이 존재할 때 fx가 극한 존재하고 gx가 극한이 존재해. 그럼 둘이 더하면 무조건 존재야. 둘이 빼면 무조건 존재야. 둘이 곱하면 무조건 존재야. 나누기는 좀 고민해봐야 돼. 분모가 0일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얘가 fx고 얘가 gx야. 둘이 더하면 뭐 돼? 2fx야. 그치? 얘네들끼리 더한 것들, 더하거나 빼거나 곱한 것들은 무조건 극한이 존재해야 돼. 내가.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 2fx는 무조건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fx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니은 참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 디귿은 어떻게 되느냐? fx와 fx 곱하기 gx네. 둘이 모두 존재한대. 자, 근데 생각을 해봐. fx와 fx 곱하기 gx가 있는데 내가 gx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우린 뭘 해줘야 돼? 나누기를 해줘야 돼. 얘를 얘로 나눠줘야 돼. 근데 나누는 과정 속에서는 뭐 하면 안 돼? 분모가 0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0 되면 안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면 안 돼. 근데 fx가 극한이 존재한다라고만 했지 0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 그래서 틀린 거야.
얘가. 근데 만약에 여기 문제 속에서 fx가 0이 아닌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써놨었으면은 디귿은 참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곱하기 된 거잖아요. 곱하기 된다면서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주어진 걸 가지고서 마지막 걸 만들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무조건 오케이. 근데 나누기를 하게 될 때는 분모에 들어갈 친구가 0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넘어가 될까? 너무 쉽다 그치? 아이 우리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값? 절대값 들어간 거 오랜만이니까 한번 해볼까? 자, 얘는 x가 0 플러스야. 그치? 그럼 절대값 x라고 써져 있는 거 뭐라고 바꿔줘야 돼? 얘는 뭐야? 0 플러스니까 무조건 x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그냥 빠져나와야지. 그치? 얘는 그냥 x인 거야. 그냥 x 더하기 x가 되는 거야, 분모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2x분의 x니까 뭐야? 2분의 1이야. 끝! 오케이? 자,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야. 근데 마이너스 1 플러스라는 건 무슨 뜻이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다라는 거네. 마이너스 0.9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 1보다 안쪽이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 했을 때 얘 부호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x제곱이 1보다 작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x제곱으로 나와야 돼. 1 마이너스 x제곱으로.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분모 분자 다 0으로 가잖아. 그럼 우리 뭐 해줘야 돼? 0인자 x 플러스 1 여기는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워버려. 마이너스 하나 생기겠죠. 여기다가 지우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분의 x랑 같은 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갔을 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2분의 1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답이 4분의 1. 됐습니까? 루트가 나오면은 무조건 유리화. 아니야, 우리 애들은 할 수 있어. 이건 샌드위치 정도는 이제 우습지. 합성함수의 극한은 했고. 오케이. 얘만 좀 해볼까? 이거 가우스 나오는 거. 자, 지금 여기 x가 0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0으로 가고 있긴 한데 0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 뭐뭐뭐뭐1 이런 거야. 그렇지? 근데 얘가 가우스 x야. 가우스 x. 얘 뭘로 가? 잘 생각해야 돼. 0보다 살짝 작은 친구야. 그래서 걔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마이너스 1인 거야.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봐야 돼. 얘는. 그러면 저 분자 있는 x는 어떻게 해? 0 넣어야 돼. 마이너스 1분의 0인 거야. 얘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0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얘가 0 플러스야. 0보다 조금 커. 그럼 뭐야? 0인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가우스 x 마이너스 2는 뭐야? 0보다 조금 작은 거에다가 2까지 빼버렸네. 그냥 마이너스 2.1이네. 그러면 가우스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가우스 값은 x가 없어요. 어떤 숫자로 나오는 거야. 얘네들은 x가 맞아. 근데 이것들은 안 돼. 이건 숫자야.
상수값이야. 저거는. 이해돼? 차이 이해해요? 오케이. 얘 해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xf x분의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x는 굉장히 더럽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하는 걸까요? 왜 조용하지? 여러분 어떻게 했어 건우야? 방금 누가 말한 것 같은데? 맞아요. 누구를요? x분의 1을요. 우리 fx분의 1이라는 건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쟤를 fx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x분의 1을 내가 t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근데 문제가 있지. 리미트 아래 있는 t도 바뀌어야 돼. 제가 x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t는 어디로 갈까요? 0 플러스 분의 1이잖아. 무한대 네? 양의 무한대야 내가. 그래서 얘는 리미트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내가. 플러스 무한대로. 그리고 그때 얘가 쓰게 되면 어떻게 돼? t분의 ft 마이너스 1 이게 분자고 이거 3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위아래다가 t를 곱하게 되면은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ft 마이너스 t 3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2가 나왔어요 라는 거죠.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해? 응? 차수를 비교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쵸? 너 차수 비교를 하면은 분모가 1차야. 그러면 분자는 어때야 돼? 1차가 돼야 돼. 그치? 그러면 FT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야? FT는 얘는 7t 플러스 뭔지 모르죠. 그래서 k 이렇게. 그래서 fx는 7x 플러스 k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여기다 넣을 거야. 7x 플러스 k를 여기다가. 근데 얘가 2를 넣었을 때 수렴을 해버렸어. 근데 분모가 0으로 가거든. 그럼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는 결국엔 뭐가 돼야 돼? 7x-2가 돼야겠죠. 그럼 여기는 x-2에 x-1이었을 텐데 이게 약분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a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7. 됐나요? k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14라고 나왔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